네, 안녕하세요. 부모 교육, 네,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장은 부모 양육 이론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부모 양육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이제 사회화를 담당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출생 후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학교에 가는 학령기, 그리고 취업을 하고 청장년기, 결혼 등으로 인해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까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최초의 교사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한 생명을 임신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시점까지 진행되는 부모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PPT가 갑자기 넘어가게 돼서 잠깐 중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라는 사람도 아이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기가 시작되고요. 자녀가 발달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장, 네, 발달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 및 이제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 갈린스키 박사님이 이제 성장하는 부모의 6가지 단계라는 이론을 한번 이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 이분이 갈린스키 분은 부모기를 네, 성인의 발달 과정으로 보았으며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부터 자녀의 발달 단계와 맞물려서 발달해가는 부모의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이제 6단계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지 형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산 및 부모기에 대한 준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단계입니다. 자녀의 영아기 때, 그쵸? 자녀를 양육할 때의 단계고요. 이제 자녀의 유아기에서는 권위 형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명하는 단계, 자녀의 학령기 단계고요. 네, 다섯 번째는 상호 의존하는 단계, 네, 자녀의 청소년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떠나보내는 단계입니다. 성장한 자녀가 가정을 떠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갈린스키 박사님이 부모기는 이제 연습하지 않죠. 저희가 부모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모기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대인관계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술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6단계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 형성 단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형성 단계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연습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부모기를 준비하는 예비 부모기로서 부모는 출산과 부모기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애착을 갖기 시작하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임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성취감과 여성이라는 존재를 확인하고요. 엄마는 생명의 창조로 인한 자긍심 그리고 자녀가 생기는 것에 대한 뭐 기쁨 이런 것들 자녀를 만날 기대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날 자녀와 출산 과정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겠습니다. 예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될 것을 기대하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부모 이미지를 형성해 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형성 단계는 앞서서 봤듯이 우리가 출산 및 부모기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녀 양육 단계 앞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녀 양육 단계에서 이제 자녀의 영아기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단계입니다. 자녀 양육 단계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이제 애착 형성을 하는 이제 우리가 약 2세 정도까지 이 시기를 말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부모와 영아 간의 신뢰 그리고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정 애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애착 형성에서 자녀의 초기 경험과 부모와의 접촉이 이제 자녀의 인생에 장기적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모는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가족 내의 불균형을 이제 우리가 바로잡고 부모 자신의 자아 개념도 정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가 이제 우리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부부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녀의 기질과 성격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거나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치거나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아이들이 저를 닮은 부분이 있지만 성격적으로 저를 닮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응해 나가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부모가 네,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를 먼저 인정을 하고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면서 적응하는 부모기로서의 성공적인 전이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유아기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유아기에서는 우리가 권위 형성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유아기 2에서 5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 2차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성 역할을 습득하고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인성의 틀이 만들어지는 성격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부모로서의 신뢰감과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자녀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지, 의사소통할지를 선택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부모는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고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다루는 기술, 자녀의 변화에 대처하는 기술 등을 먼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기대와는 저희가 점차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실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자녀의 발달적 욕구에 따른 행동의 옳고 그름, 그리고 적절성과 부적절성 등의 책임감을 수용하고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모델링을 보임으로써 부모의 신뢰감과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유아의 자녀의 학령기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는 설명하는 단계로서 만 4, 5세부터 12에서 13세 정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부모는 이제 부모기에 대한 이미지를 검토해서 그 이미지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스스로에게도 묻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는 이제 상황에 따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자녀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훈육을 할 것인지,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술 습득을 돕고 이제 가족의 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어떠한 가치관으로 자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인지 항상 탐색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개별화와 분리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부모의 마찰이 다소 이제 많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이때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해야 하며 자녀와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그쵸, 처리하는 기술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역할과 권위를 재조정함으로써 부부의 경계와 자녀의 경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 의존하는 단계입니다. 자녀의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자녀는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현실과 이상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관의 갈등을 겪으며 자녀의 진로와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한 고민이 많아지므로 부모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녀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성장이 급등하고
생리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며 성적으로 성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는 이제 자녀가 이제 많이 자란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부모는 이제 자녀도 성적 욕구를 지닌 전 존재로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녀의 독립에 대해서 그 욕구와 자아 정체감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불안감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현실과 이상,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대립하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진로와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부모도 이제 한 뭐 젊으면 30대, 40대에서 50대까지 이제 연령을 겪으면서 중년기에 들어들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갱년기를 겪는 동시에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점차 멀어지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삶의 허탈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단계에서 이제 상호 의존하는 단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설명하는 단계 끝자락에서도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전달하기도 하지만 상호 의존하는 단계에서는 부모와 조금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제 또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의 서로의 역할, 상호 의존적인 역할에서 조금 분리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문을 닫고 이제 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문을 왜 이렇게 쿵 닫고 들어가냐? 왜 방 안에만 있냐? 왜 이거 숙제는 안 하냐? 밥은 언제 먹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내 아이를 부모로서 지켜준다라는 이제 식의 감정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은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혼자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조금 기다려 줘야겠다. 아이에게 시간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한 3-4번 부딪힐 것을 한 번 정도만 이제 서로 부딪히거나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씻는 거에 대해서 그쵸. 사춘기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씻는다 아니면은 수건을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부모한테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한다라는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 또한 지나가는 상황이다. 지나가는 이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참아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호 의존하는 단계에서 떠나보내는 단계로 가기까지 그 사이에서 많은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아 정체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마킹을 해보면 저, 네, 마킹을 해본다면, 네,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네, 상호 의존하는 단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여기 번의를 형성하는 단계, 이 3번과 5번, 그리고 떠나보내는 단계는 이제 부모가 자아상에서 아주 중요하겠죠. 이때 떠나보내는 단계를 잘못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노후, 그쵸? 노년기에도 아주 허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음,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단계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떠나보내는 단계는 이제 자녀가 가정을 떠나서 이제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시기죠. 부모는 이제 이때 부모기의 모든 경험을 평가해서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부모의 권위를 자녀에게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키워온 자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떠나는 자녀와 부모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성공과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떠날 보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를 떠나 보낸 상황에서 부부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래서 그러므로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 자녀를 떠나보내고 나서의 적응, 그리고 떠나보낸 후에 이제 부모 역할에 대한 적응과 부부 관계의 변화 등을 경험하는 단계죠. 그래서 부모기는 자녀를 잘 키웠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부모기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엄마처럼 살 거야라든지 아빠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라든지 자녀의 평가에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나보내는 단계를 조금 잘 떠나보내게 하려면 상호 의존하는 단계에서 부모가 조금 이제 지지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죠. 네, 저희가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한 것처럼 이제 부모가 우리가 음,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부모가 네, 어, 자녀를 이제 이끌어주는, 그쵸? 네, 우리가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아이한테도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떠나보낸 단계에서 아이와 부모가 각각의 평가를 할 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갈린스키가 부모의 6단계 이론에서 제시한 것은 부모 역할은 본질적으로 정체되기보다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과 역동성은 양방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발달의 과정이며 매우 오랜 기간에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위해서 자녀의 발달적인 요구와 부모의 발달적인 요구를 이렇게 조화시키면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부모 양육 이론에서 6단계 중에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모 양육의 모형입니다. 셰퍼의 양육 태도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부모의 양육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양육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의 양육 모형의 첫 번째 셰퍼의 양육 태도의 유형입니다. 양육 태도라고 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육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고요. 태도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떠한 것에 대한 성질, 우리가 행위하는 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양육 태도는 내가 그 아이를 길러냄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행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도 있고요. 자녀의 사회화를 도와주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고 보호하고 이제 모든 활동을 이제 우리가 자녀를 보살피고 키우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양육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의 경향성을 양육 태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부모의 역할의 수행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이제 최초의 학자는 시먼즈인데요. 시먼즈는 부모 양육 태도를 거부적, 과보호적, 우세적, 복정적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체계화하는 데 아주 기여를 했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후에 이제 셰퍼와 바움린드에 의해서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최근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모 이제 양육 태도에 대해서 셰퍼의 양육 태도와 바움린드의 양육 유형 그리고
네, 가트맨의 감정 코치 양육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셰퍼의 양육 태도 유형입니다. 셰퍼는 이제 우리가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행한 종단 연구의 결과로 토대로 이제 부모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애정과 자율성을 축으로 하는 양육 모형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애정의 반대쪽을 적대, 그쵸. 그리고 자율성의 반대쪽을 통제로 보아서 양육 태도를 애정과 적대 차원과 자율과 통제 차원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로와 세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애정과 적대 차원에서 애정 차원은 칭찬이나 그쵸. 네, 애정 표현 또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반면에 적대 차원은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율과 통제 차원에서는 부모를 통제를 측정하는데 연구자 간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애정 적대 차원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만큼 뚜렷한 영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자율적이고 통제적인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자율 통제 차원에서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이제 애정과 적대 차원의 위치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애정 자율적 이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과 자율적 태도를 가진 우리가 양육 태도의 모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이 있으면서 자유를 허용하는 그쵸 민주적 양육 행동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양육 행동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당연히 자율적이고 허용적이고 민주적이고 수용적 양육 태도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뭐 통제를 하거나 복종을 피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이제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애정 자율적인 부분에서 민주적 양육에서는 어, 아이가 이제 뭐 싫은 표현을 한다거나 아이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부정적인 표현까지 다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자녀는 아무래도 능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독립적이고 사회 적응 능력이 높습니다. 또한 사려가 깊고 책임감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적대감이 적은 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애정적, 통제적, 그, 우리가, 태도입니다. 애정은 있으나 통제의 수준이 높다면 이는 이제 보호적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정적, 통제적 통계를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주면서도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의존성을 조장하고 소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는 이제 오히려 좌절감과 이제 허탈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녀에게 새로운 탐색의 기회를 제한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자녀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자녀보다는 더 의존적이고 사교적이고 창의성이 적은 편이며 상상적 적대감을 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대적과 그쵸 자율적인 태도입니다. 무관심이네요. 그쵸? 만일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애정이 없는 적대적인 상태에서 자율성을 많이 허락을 한다. 이것은 이제 무관심한 양육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자율적 태도의 부모는 적대적 자율적 태도의 부모는 이제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를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육의 유형의 부모는 이제 자녀에게 거리감, 무관심, 태만 및 냉담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모의 자녀는 아무래도 불안정하고 그러한 정서를 갖게 돼서 공격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자신의 행동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대적 통제적 태도입니다.
적대적 통제적 태도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통제적으로 하는 독재적인 양육의 이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의 부모는 자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체벌하거나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즉 권위적, 독재적, 거부적 양육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하고 불안정하여 일관성 없는 태도로 심하게 훈육을 하며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자녀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자녀는 자아의 이제 분노가 발생을 하고요. 공격적 행동과 발달 그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며 내면적 갈등과 고통을 지니게 돼서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렵고 자학적이거나 퇴행적이거나 정신질환을 보이는 이제 부모에게서 이러한 영육 태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셰퍼의 양육 태도 모형,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애정 대 적대, 자율 대 통제에 대한 네 가지의 이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